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권은정님, 렛츠비님, 아게근원님, 조남현님, 일랜드킴님, 판양님, 아파플링님, 진아린님, 어쩌다 시장님, 정은경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게시물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2번 계좌에 있는 SOXL을 전량 익절했습니다. 장기 투자용으로 모아가는 1번 계좌 물량은 그대로 두고 중단기용으로 운영하는 2번 계좌 물량을 전부 익절했는데요.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와 같이 분할 매수를 진행한 멤버십 회원분들은 갖고 있는 달러 환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50% 정도의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수익인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SOXL에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채권은 또 좋게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어제도 결국 그 전날에 이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애매한 분위기 속에 끝이 났습니다. 발표한 몇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0.9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수입 물가가 하락한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의 호재인 부분이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수입 물가지수는 그 PPI의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생산자들이 뭔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질 테니까요. 아무튼 인플레 측면에 있어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계속해서 강세를 띨 수 있었고요. 반대로 주식시장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인플레가 낮아져서 채권 금리가 정상화되는 건 좋은데 경기가 식어가는 게 좀 거슬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또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 72.1을 매우 크게 하회하는 65.6이 나왔거든요. 7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조기 총선이라는 엄청난 도박수를 강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제도 한 차례 프랑스 증시에 충격을 준 이유가요. 프랑스의 좌파 정당 연합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유럽연합과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언문까지 발표한 거예요. 마크롱이 본인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하고 또 실제로 중도 정당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중도 정당들이 그러하듯이 사실상 좌파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마크롱 입장에선 좌파 정당 쪽에서라도 지지를 좀 받았어야 했는데 좌파 정당마저 이렇게 마크롱을 버리는 모양새가 나와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프랑스가 진짜 혼란에 빠지겠구나. 그리고 프랑스의 좌파 정당까지 저렇게 유럽연합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2020년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듯이 이번 선거 이후에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한 심리가 퍼졌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양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빠진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대형은행인 BNP 파리바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안 좋죠.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은행주들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특히 또 은행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반대로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하게 돌아가는 경우에 수혜를 받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미국 채권으로 들어오며 어제 채권 상승에 기여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채권만큼 오히려 어쩌면 이제는 채권보다도 더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증시가 보합권에서라도 끝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은행주들은 너무 억가당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고 이제는 프랑스 이슈까지 더해져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이 진짜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대형 사고로 터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은행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JP모건의 2분기 투자은행 수익이 최대 30% 증가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어제 나온 소식도 보면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은행이 집계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또 저축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러면 또 은행들의 주력 수입원 중 하나인 순이자 수익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은행들의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좀 잠깐 하자면요. 결국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보상한 패키지 통과로 폭등했던 주가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좀 너무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테슬라가 복등하기 직전에 매수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기분은 엄청 좋았죠. 또 이때 단타로 접근해서 좋게 수익 보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근데 이렇게 좋았던 건 좋았던 건데 너무 과하게 오른다는 느낌은 분명히 좀 있긴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참고하면 좋을 부분이라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좋게 반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게 과연 기업의 직접적인 실적과 연관이 있는 불확실성이었는지가 중요해요. 이번 머스크의 보상안 통과도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 테슬라의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선 전혀 변한 게 없었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라는 유능한 CEO가 테슬라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줬다라는 부분이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유상증자와도 같은 효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상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테슬라를 떠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무튼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지금의 이런 주가 변동성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뭔가 단타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단순히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해서 그 순간 불나방처럼 따라 들어가는 건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이럴 땐 오히려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